여러분 안녕하세요. 실크로드의 주병률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의 시인의 시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집에 실린 10여 편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적 세계 또는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시를 읽어내는 시간입니다. 이 콘텐츠의 제목이 이제 우리 시대의 시 읽기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매주 수요일 오전에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동안 젊은 시인들을 포함해서 원로 또는 근현대 한국 시단을 관통해 갔던 또는 해 가고 있는 그런 시인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같이 생각을 해 볼까 합니다. 그 첫 시인으로는 이승훈 시인의 시집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이 시집은 2002년 민음사를 통해서 그 시집으로 묶어진 작품집인데요. 여기에 수록된 시 10여 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작품이 창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우선 시 한 편을 감상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이승훈. 활짝 피어난 창문 앞에 앉아 시 쓰고 싶어라. 그러나 활짝 피어난 창문이 그대로 한편의 시. 이런 정 말고 어디 가서 정을 찾으라. 도연명은 미쳐 날뛰는 자를 배우지 말라네. 단지 100년도 아니 된다고 모든 영화 가엾고 내가 쓰는 시 또한 세상의 웃음거리일지 몰라. 창문만 환한 날이여. 그러나 이것도 한때의 인연. 몸 아프면 쉬고 몸 나으면 술 마시리.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므로. 이것이 이제 이승훈 시인의 시집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집에 실려 있었던 창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아마 모든 텍스트는 또는 모든 시집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입하셔서 같이 저랑 같이 시집을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부분일 겁니다. 자, 우선 이 시의 제목이 창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제목입니다. 창문은 물론 우리가 시에서 상징 또는 의미로서의 창문 뭐 이런 그 해석이 있죠. 안과 밖이라고 하는 세계, 그 다음에 소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의하고 있는 그 대상이 창문입니다. 이 전체의 시는 그렇게 뭐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아마 한두 부분이 이성훈 시인의 가치 또는 시적 세계가 가장 잘 도드라지게 나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전제에서 시를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복기를 해가면서 같이 들여다볼게요. 창문 이성훈. 활짝 피어난 창문 앞에 앉아 시 쓰고 싶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노래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는 창문은 그냥 창문입니다. 있음으로서의 대상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활짝 피어난 창문입니다. 물론 창문이 활짝 열려 있거나 뭐 이렇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화자는 활짝 피어난 창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어나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은 바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존재론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대상으로서의 창문이지만 그 대상이 지니고 있는 그 알미죠, 세계성, 이런 것들을 화자는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활짝 피어난 창문이 그대로 한편의 시, 제가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론적이다 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그대로 한편의 시가 된다. 무엇이? 활짝 피어난 창문이. 그렇다면 이때 이 활짝 피어난 창문은 뭐냐? 알미라고 하는 옥타비오 파스의 경우를 들면 대상이 지니고 있는 그 세계성에 대한 알미죠. 그 알을 그대로 인간의 어떤 인위성이라든가 의미 부여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한편의 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정 말고 어디 가서 정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서적이거나 아니면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화자에게는 이런 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곧 진리 또는 암, 활짝 피어난 창문이 지니고 있는 세계성, 그것이 바로 정과 그 결부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도연명은 미처 날뛰는 자를 배우지 말라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귀거래사 또는 뭐 도연명이 지니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세계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요즘 뭐 그 프로가 있던데, 산에서 사는 사람들, 그 뭐라고 하죠?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시를 떠나서 이런 삶의 한 유형을 떠올릴 텐데, 도연명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곧 있음으로서의 삶입니다. 자연, 우리가 노자가 얘기하고 있는 그 무위라고 하는 그 세계성을 가장 잘 드러낸 시인이 도연명이다 라고 보면, 도연명이 지칭하고 있는, 또는 이 화자가 지칭하고 있는, 이 시의 화자가 지칭하고 있는 미쳐 날뛰는 자는 무위가 아니라 유위겠죠. 유위, 인위,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이제 정서에 치우치거나 감정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그 대상의 어떤 외형적인 부분에 포박이 된 그런 정신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도연명은 미쳐 날뛰는 자를 배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다면 곧 무엇을 지향해 가야 온당한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 바로 여기에 활짝 피어난 창문처럼 있음 그대로의 한편의 시가 되는 세계, 그것을 우리가 관조하거나 들여다볼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성에 대한 열림, 이걸 알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단지 100년도 아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성은 아마 일평생일 겁니다. 인간의 일평생. 글쎄요, 한 500년 살고자 우리는 꿈꾸고 있죠. 그렇지만 장관 우주론적 역사 시간성으로 이렇게 보면 찰나입니다. 한 찰나에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욕망을 지니고 무수히 많은 꿈을 꾸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일종의 허무주의적인 그런 그 색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모든 영화 가엾고 그렇습니다. 잘나거나 못나거나 아니면 뭐 훌륭하거나 뭐 우리가 수식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면면들이죠. 들여다보면 다 가여운 거죠. 다 가여운 삶입니다. 뭐 돈이 있거나 또는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뭐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가엾다라고 하는 일종의 연민 이런 것들이 잘 스며 있는 노래입니다. 내가 쓰는 시 또한 세상의 웃음거리일지 몰라. 그렇습니다.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쓰는 주장 또는 그 세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앞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부질없는 뭐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결부가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창문만 환한 날이여.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관련된 세계성입니다. 그렇게 펼쳐진 시간이고 공간이고 순간이죠. 그러나 이것도 한때의 인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정으로서 이성훈 시인의 책 중에서 이제 탈근대 주체 이론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부제가 과정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그 나라고 하는 이 주체는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없다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곧 나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그 대상과 조우하는 그 순간에 또는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사태 속에 내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시의 화자 이성훈 시인도 그렇게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몸 아프면 쉬고 몸 나오면 술 마시리.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이런 것들이죠. 내게 닥쳐오는 그 일들의 모든 것들이 인위적으로 그걸 우리가 역성이라고 하나요? 바꾸는 것, 그 성질을 바꾸는 것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최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있다, 내가 주체적인 위치에 있으면 나의 이 세상의 중심은 납니다. 이 중심은 나죠. 그래서 내가 나를 끌고 간다, 내가 너를 본다, 또는 내가 너를 어떤 대상을 옮긴다, 뭐 들여다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시의 화자는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주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한때의 인연에 의해서 흘러갈 뿐이야. 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성훈 시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집에 실린 장문의 의미입니다. 장문의라고 하는 시의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조금 더 좋은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